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그냥 줄여서 M투라고 하겠습니다. 예, M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33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매달 수입이 다릅니다. 제 평소 지출 패턴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150만원씩 드리고 개인적으로 10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니 보통 1년에 쓸 거 다 쓰고 1억 정도를 모았고 30살부터 본격적으로 모았으니 현재는 3억 좀 넘게 모았습니다. 이제부터의 고민은 인생에 현타가 많이 오고 지금 하는 일이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 3가지 정도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메인 잡 하나를 빼고는 이제 다 사업을 정리 중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단명할 것 같아서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단명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경찰입니다. 단체 생활에 많은 성격이 아니라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고민되는 건 메인 잡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메인 잡을 즐기며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된다면 메인 잡을 무조건 버려야 하고 그렇다고 한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일을 안 한다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인생에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답정너이긴 하겠지만 붕어 형님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6개월째 고민 중입니다. 아마 올해 내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고민을 내리고 실행을 하든 실행을 안 하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더 나이가 먹으면 실행할 에너지도 사라질 것 같아서요. 올해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분이 나이가 올해 33이고 해외에서 뭐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입이 꽤 됩니다. 예. 아까 얘기 듣기로는 뭐 순수익으로 월 1000 이상 그냥 찍는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자기 쓸 거 다 써도 1년에 1억 정도를 모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억 정도를 모은다고 하는 거는 그 달의 평균 한 800 이상, 한 850 정도 꾸준히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와, 33살에 3억을 넘게 모았다고 하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죠. 경찰 생활 한 20년 해야 모을 수 있을까? 약간.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일찍 준비하시지? 왜 지금 와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전에도 준비할 수가 있었잖아요. 준비하려면. 예. 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나이 먹고 이제 와가지고, 다른 거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란 직업이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이상적인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제 방송에 경찰 공무원이신 분도 있지만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제 방송에 베테랑 분도 있어요. 경찰 생활 2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뭐 연결이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말리는데 아니 경찰 생활 왜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생활이 왜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알고 보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텐데. 근데 꿈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꿈으로 놔두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꿈은 꿈으로 두는 게 가장 아름답다. 예. 꿈이 현실이 되면 비참할 수도 있다. 해외에 살면서 법적으로 불이익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억울하다면 억울해서. 네네네. 보통 해외에서 이제 한인이 보통 이제
어떤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영사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사가 뭐냐 하면 해외에 파견한 경찰입니다. 예.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범죄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가지고 영사라 불러요, 영사. 영사분한 도움을 받았구나. 네, 보니까. 예. 근데 영사는요,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에요. 보통 경찰대나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들이 많이 가죠. 예, 순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사한테 도움 받았구나, 보니까. 일반 순경 가지도 못하고 보통 이제 한 경감, 경정, 총경급들. 근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은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에메님. 있잖아요. 에메님, 그 영사라는 분들은요, 경찰 쪽에서 엘리트입니다. 네. 해외 파견 경찰. 네. 자, 영사라고 부르거든요. 영사가 뭐냐 하면 이제 해외 파견 나간 경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관련된 수사를 공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수사 공조. 뭐 인터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한인이 이제 외국 가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 네. 하는데 일반 경찰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경 출신은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경찰대나 아니면 이제 경찰 간부, 네. 외사 특채 출신들. 네.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장관이 원래 경찰 간부 후보생도 저게 있거든요. 일반 공채가 있고 외사 쪽만 뽑는 특채가 있고, 외사 쪽 하면 거의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사. 네. 몇명 뽑지도 않거든요. 경찰 간부 1년에 40명 뽑았을 때 한 5명 정도는 외사만 뽑았어요. 그거는 아예 외국어가 된 사람을, 완전히 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보는 게 아니라 각종 언어를 다 봐요. 중국어도 보고 일본어도 보고. 네. 어학이 되는 사람. 혹시 영사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사 되고 싶어서? 혹시 경찰 중에 영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순경하면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일반 경찰로 하면 안 돼요. 영사는 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냥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입니다. 예. 네. 외사 특채도 잘 안 뽑습니다. 예. 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요. 후회합니다. 내가 무조건 후회한다. 아니, 무슨 일반 순경도 아니고 외사 특채를 하려고. 영사 하고 싶어서 경찰 하고 싶어서 처음 들어보네, 진짜. 여러분, 영사가 나름 있잖아요. 그냥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외사 특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못 갑니다. 네. 그것도 경찰서에 외사과가 있거든요. 지방청이나 가면.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외국에 파견 나가는 경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대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통역 가능한 사람 붙여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야, 무슨 일반 경찰, 나는 일반 경찰에도 말려고 했는데 영사가 되고 싶다. 와. 영사 그분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 그알 같은 거 보면 왜 해외 어떤 그런 범죄 같은 거 일어나면 영사도 나오잖아요. 그분도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 출신이라고. 순경 없어요. 외사 출신은요, 뽑긴 뽑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습니다. 네,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고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외사 특채. 네.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고 TO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 혹시
그 언어 전공 학과 나왔습니까? 전공도 봅니다. 자, 외사 특제가 있잖아요. 외사 경찰이 언어학과 학사 이상 돼야 돼요. 영문, 중문, 일문, 노문, 학사 있습니까? 이거 전공 보거든요. 네. 아, 2년제 있네, 2년제. 2년, 그니까, 전문학사. 전문학사는 아니면 학사 이상. 예. 네. 여기 보시면 해당 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그리고 해당 언어 전공으로 4년제 이상의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입수한 자. 그럼 안 되네요. 애초에 시험시 자격이 안 되네. 아, 바뀌었네요. 바뀌었어. 이게 작년까지였고요. 학사네요. 님 대학 이거 하면 시험 치려고 이거 시험 치려고 4년 대학교 가셔야겠네요. 네, 대학교 가셔야겠네. 이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경찰 되고 싶은 게 일반 순경 경찰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외사 경찰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외사 경찰. 일단 영사는 안 되고요. 영사는 틱도 없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을 때 보여드릴게. 아니 뭐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지. 뻥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 요거 2022년 올해부터죠. 해당 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의 학사 학위, 그러니까 학사라고 하면 대졸이죠, 대졸. 사실상 대졸만 시험 치라는 거예요. 언어 전공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해당 언어를 공식으로 사용하는 해당 국가 교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님이 시험을 보려면 어느 나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 있는 대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이다. 그럼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 4년 나와야 되는, 졸업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해외 국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 안 되죠?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죠? 일반 사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문과계통 아니면 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예. 이제는 확실하게 접을 수 있겠죠? 접을 수 있겠지.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 아니야.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몰랐다니 참.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예, 일반 사람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설령 자격 요건이 돼도 반대입니다. 반대. 나이 먹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 뿐더러 체력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체력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가산점도 채워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럼 일반 순경 공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순경 공채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 과목 시험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 GTLF하고 영어 GTF 500 GTF 점수하고 한국사 점수 인율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외사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외사과가 경찰 중에서도 나는 좀 일하기 좋은 것이에요. 일하기 좋은 것. 네. 만약에 에메님 만약에 준비했다가 안 되면 준비했다가 나이 먹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약에 준비하시게 되면 저 사업 신경 못 쓸 겁니다. 님이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골반이 갇혀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사업 공부하는 동안 또 사업 신경 못 쓰게 돼.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경찰 체력 시험 있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니까요, 운동. 운동 뭐야? 악력, 윗몸, 팔굽, 1000m, 100m 다 해야 됩니다. 5개. 잘 맞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접을 수 있겠죠? 아니요. 자, 에멘님, 근데 경찰은 해보고 싶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경찰은 호기심만으로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현실을 알면. 예.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후회할 겁니다. 님은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 월 1000만원 이상 벌다가 한 200만원 벌어봐. 후회 안 하게 생겼는지. 일 족빠지게 밤새 가면서, 주치자를 상대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나보다 별로 별달 것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치여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라이도 맨날 만나면서. 얼굴에 갈치 맞아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당장에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했지? 이 생각 들걸요, 아마? 어, 맨날 술 먹고 맨날 깽판 치는 사람들한테 싸대기도 맞아보고, 어, 조인트도 까여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원래 하던 일 그냥 제대로 하세요. 원래 하던 일. 네, 원래 하던 일 하세요. 원래 하던 일. 원래 하시던 일만 제대로 하시고 건강관리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 경찰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힘듭니다. 더 오래 할 만한 일이 아니면 경찰은 교대 근무잖아. 님은 교대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일이 바빠가지고 잠을 좀 덜 잘 수는 있겠지만 경찰은 뭐 특정 부서 가지 않은 이상은 교대 근무가 필수입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대 근무해야 돼요. 외사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경찰 인력의 한 60, 70%는 대부분 교대 근무예요. 음. 원래도 내가 건강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교대 근무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좀 적게 하고 돈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좀 편하게 하세요. 예.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경찰 공무원 평균 수명을 봤는데 67세요.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그래서 경찰들 정년퇴직 안 하고 명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경찰 쪽에 일하신 분들이 보통 심장 쪽하고 이 머리 쪽이 안 좋아요. 뇌경색이라고 하죠. 이 피줄 터지는 게 보통 뇌출혈이라고 하잖아. 네. 교대 근무하면 심장하고 이 뇌 쪽이 안 좋아요. 근무 중에 이렇게 과로 사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은 이 교대 근무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보통은 심근경색. 경찰 일하시는 분들이 혈압이랑 이제 그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심장약 드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뭐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교대 근무는 하면서 부작용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경찰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 아니에요. 누구한테 정말 꿈 같은 직업일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고 나면 입장이 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경찰이 진짜로. 네. 그 경찰은 건강해도 몸이 상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그 일하면 몸이 상해요. 네.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데 경찰 하겠다. 그럼 통과 못 합니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경찰 하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져요.
경찰 하면서 이렇게 건강 안 좋아진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그냥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애시당초 내가 경찰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하고 거리가 멀거나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일 좀 줄여가면서 건강 챙기면서 예, 그렇게 좀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터넷 정보 많이 없다고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경찰 카페가 있거든요. 뭐 경궁사라고 해서 그 경궁사 가보면 현지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그 댓글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의원 면직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경찰 일하다가 이제 억울한 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뭐 과잉 진압 같은 거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뭐 민사 걸고 넘어져서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경찰은 고무집행 하다가 뭐 좀 무리해서 그 사람 다치게 만들면 민사로 걸어버리면 그거 뭐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막 진짜 내 연봉 다 그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전에 그런 일 있었거든. 뭐 경찰 제압하다가 조사 중에도 이 사람을 좀 세게 뭐라 했는데 그 민사로 걸어가지고 6천만 원인가 뭐 배상하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찰이 좀 잘못하긴 했죠. 아무튼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